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10월 달에는 즐겁겠죠? 10월 26일은 굉장히 즐겁게 그날은 초대하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제가 간다는 거 안 가는데 보통 부르셔도 안 가는데. 자, 지난주에 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인장 등록부터 했었죠. 맞죠?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범위는 좁히고 그리고 반복해서 안 흔들리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자꾸 벌리는 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 게 그죠? 합격하시는 거고, 우리는 절대평가라는 걸 자꾸 잊으시면 안 돼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거. 자, 갑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인장 등록부터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면 이 말을 풀어가는 것도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인장을 그죠? 인장은 등록한다, 신고한다. 첫 번째 등록입니다. 인장은 등록사항이다 하는 거. 그러면 인장 등록은 이제 육하 원칙에 준해 가지고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하죠. 누구? 개공, 소공이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면 언제 등록 신청 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부터. 그리고 소공이라면 고용 신고 시부터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등록 인장은 크게 우리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라고 할 때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상의 개공, 그리고 누구까지? 소공까지 개인, 즉 자연인의 범주에 집어넣으면 돼요. 아셨죠? 자연인, 법인 그러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공, 소공까지는 자 중요한 게 인감 사용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감 사용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인감은 뭘 인감 그러죠?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인장을 인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인감 사용 의무가 없으니까 인감증명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도 도장 찍죠. 그 도장은 인감이다 아니면 그냥 도장이다.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통틀어 가지고 인감증명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감 대신에 뭐냐? 실명이죠. 실명의 일정 크기의 인장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공부를 할 때 이름을 뭐로 가르쳐줘가지고 이름을 불렀는데 명단을 보니까 이름이 없어. 예명이래요. 실명의 일정 크기입니다. 사이즈가 얼마 되었죠? 7에서 30mm입니다. 7에서 30mm. 이것도 10에서 40이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감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고, 그럼 법인은? 자, 법인은 반대로 인감 사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감을. 그럼 법인의 인감은 뭘 법인 인감이라고 하냐 그러면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인장을 뭐란다? 법인 인감 그럽니다. 그러면 법인은 등록을 통해 두는 사무소를 뭐라 그러죠? 주사무소. 신고를 통해 둘 수 있는 사무소가 분사무소. 그럼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 있는 인장 종류가 두 개입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죠? 종류가 두 가지라는 말은 선택이지, 선택.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주 이제 지문에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 시 사용하는 인장은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종류가 두 가지니까 그죠? 등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은 어디 등록할까요? 분 뒤에는 뭐가 온다? 주가 옵니다. 분 뒤에는 주가 온다. 그거 기억하시죠? 분사무소 뒤에는 자 이렇게 그리고 시험 지문에 인감 증명서가 나왔다. 그러면 인감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인감 증명서가 나오면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법인입니다. 주어를 구분해야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분사무소가 나오면 주어는 뭐죠? 법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주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겸업 그러면 누구? 법인이죠. 제재는 상치. 인감 증명서가 나오면 주어는 법인이고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장 변경이 나오는데 변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그 다음에 7일, 10일, 7일 이내에 등록한다, 신고한다, 등록한다. 딱 이 세 가지 파트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고 한 경우에 7일 아니고 그죠? 10일 아니고 7일 내에 등록한다, 신고한다, 등록한다. 그리고 인장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에. 그리고 제재는 정지입니다. 위반했을 때. 개공은 무슨 정지? 업무정지. 소공 딱 그러면 그죠? 생각하실 게 없죠? 그냥 소공은 자격정지 이렇게. 몇 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알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죠. 휴폐업이 나옵니다. 자, 126페이지 보니까 휴폐업이 나오는데 시험 지문에 휴업 등에 관한 내용이 딱 나온다. 그럼 제일 먼저 뭘 기억하시랬죠?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을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휴업 등은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뭐다? 예, 사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꼭 나오겠죠. 휴업한 경우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의 이 신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경미한 위반이거든요. 신고 안 하면. 그러니까 신고에 관련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뭐더라? 예, 100과 그러면 돼요.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이 사유가 4개 있잖아. 그죠?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해가지고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경우에 신고하는 서식이 같아야 달라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2개로 나누면 휴업하고 폐업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재개라든지 기간 변경이 있습니다. 기간 변경. 이렇게 휴폐업의 경우에는 뭐다? 방문 신고입니다. 방문 신고 방식에 의한다. 뭐다?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증의 첨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 열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포함하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말이고 재개기간 변경은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자문서 신고를 할 수 있다까지 전자문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방식이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된다 이거죠. 그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휴업하고 재개인데 자, 휴업이 나왔습니다. 휴업다 그러면 항상 휴업한다고 다 신고하는 건 아니죠. 휴업이 딱 나오면 체크하시면서 앞에 몇 초? 3초입니다. 3초. 3호를 초과해서 휴업 그다음에 한 경우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뭘 첨부한다?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한다. 그래서 휴업이 딱 나오면 3초 사전 방문 신고 딱 손으로 체킹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공식처럼 습관처럼 입에 붙이면 돼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6과목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 6과목이나 돼가지고 막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알아서 해. 따로 폴더를 정하지 않아도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분류해요. 여러분은 중요한 건 뭐냐면 넣어주는 거지. 넣어주지도 않으면서 걱정한다니까요. 그죠? 야, 이거 헷갈려가지고 막 섞일 건데 안 섞입니다. 일단 넣어보시고 아셨죠? 네. 그래서
휴업 앞에 3초 사전 방문 신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관련해 가지고 자주 나오는 게 휴업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휴업 기간이 만료된 때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OX. X죠. 실무적으로 제가 등록 이퀄보다 사무소라 말씀드렸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 있다?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휴업을 했다는 것은 사무소에 뭐가 없다? 등록증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 등록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재개 신고입니다. 재개 신고도 재개한 때입니까? 재개하고자 하는 때입니까?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신고하겠죠? 자, 그러면 등록증은 즉시 지체 없이 즉시 반환합니까? 재교부합니까? 반환. 가지고 있던 걸 돌려줄 뿐이다. 아셨죠? 즉시 반환까지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보면 즉시라는 게 주로 언급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시험 지문 나올 때 모두 3개 있거든요. 즉시라는 게. 이 즉시라는 처리기간하고 연결되는 게, 자, 대표적으로 일반 사면이죠. 일반 사면 즉시 등록증, 그 다음에 자격증 등에 분실했잖아요. 그죠? 재교부를 언제 주더라? 그죠? 즉시 재교부.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즉시 반환. 아셨죠? 요 3가지 파트가 주로 나옵니다. 그냥 보는 김에 이왕. 그래서 일반 사면 즉시, 즉시 재교부, 즉시 반환.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리고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하고 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죠. 그래서 등록하고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그죠?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일단은 사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를 개시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하게 돼 있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라는 제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휴업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6월까지는 가능하지만, 그죠?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간의 휴업이고 이건 업을 할 의사가 없다 보거든요. 따라서 그 등록을 만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여기에 붙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휴폐업은 언제 합니까? 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사물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라고 나오면 OX다? X입니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휴업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다만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뭐가 필요하다?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요양이라든지 입영이라든지 취약이라든지. 아셨죠? 이런 내용들이 됐습니까? 휴폐업도 딱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죠. 뒤로 가보면, 자,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중개계약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거 중개계약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구랑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이 있습니다. 그죠?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면 중개계약인데 여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게 뭐죠? 일반 중개입니다. 22조에 있는 일반 중개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한 명을 딱 정해서, 그죠? 의뢰하는 방식을 뭐라 그러죠? 전속 중개라고 합니다. 전속 중개라고. 이게 법 제23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방식이 몇 개 있더라?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일반이라고 쓰느냐? 제가 잘한 데가 이반성이거든요. 일반은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혹시 진주로 가실 길이 있으면 지나가잖아. 그죠? 가다 보면 일반성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성은 반촌입니다. 반촌. 촌도 아닌 것이 도시도 아닌 것이. 그래서 보통 반촌 애들이 대낮입니다. 아, 대낮이다는 말 아십니까? 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끼리. 반촌 애들이 까져가지고. 어쨌든 일반 중개 왜냐면 보편적이다 하셨죠.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반 중개 혹은 보통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중개는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렸거든요. 일반 중개 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입니다. 그죠? 또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 의무 있어 없어요? 없다를 권장 사항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딱 이걸로 끝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은 이 법 제23조에 그죠? 규정이 이렇게 간단하게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속 중개 계약은 상식적으로 이게 보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럼 일반 중개 계약이 보편적인데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해야 될까요? 체결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 가능입니다. 요거 일단 체결할 수 있다. 그죠? 너무 상식적이라서 한 번도 안 나왔을 것 같죠? 자주 나왔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고 다만 체결하게 되면 그죠? 의무가 주어집니다. 몇 개? 어디 봅니까? 안 보고. 몇 개 있다고 의무가? 1번, 2번 적혀 있네. 그죠?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첫 번째가 서식, 사용, 보존 의무고 이 서식의 이름이 뭐예요? 전속 중개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예 기준을 잡으라고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식 관련 위반은 그냥 기본적으로 업무 정지 대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무가 보통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그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거든요. 근데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는 그 과정상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거든요. 그건 근원적으로 성격상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통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중개업 할 때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제재가 뭐냐 그러면 상치 아니면 업무 정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다. 근데 의무가 두 개가 주어지는데 똑같은 제재가 아니라면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상치죠. 하나가 업무 정지니까. 그래서 서면 관련 위반은 뭐라고? 업무 정지다. 입에 붙여하셨죠? 그래서 서면이 몇 개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개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그 관련돼서 뭘 안 했다 그러면 제재는 뭐라고? 업무 정지예요. 기본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 의무가 주어지는데 정보 공개 위반은 제재가 상치다 그랬죠? 자, 그 정보 공개는 꼭 해야 됩니까? 정보 공개는 반드시 이행할 의무 사항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 공개 방법이 나오거든요. 공개 방법이 정보망 있잖아, 그죠? 정보망하고 일간 신문이 나오는데 둘 다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또는이죠. 그러니까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그죠? 그리고 정보 공개 사항이 총 몇 개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공개 사항이 몇 개? 7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럼 7가지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게 7개가 있는데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권리자 인적 사항 있죠? 인적 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그죠? 공개 금지입니다. 인적 사항 공개 금지입니다. 제가 로또 복권 안 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개인의 인적 사항이 오픈되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사항 공개 금지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야? 해야 되는 겁니다. 7개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개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이 공시지가가 임대가와 비례하진 않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고 아셨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이 3월이거든요. 근데 3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유효기간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원칙 그리고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 우선까지. 3월 이상도 3월 미만의 기간도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3월 원칙 약정 우선입니다. 이해하겠죠?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이게 법 조문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럼 이제 전속중개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에 권리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하면 간단해요. 첫 번째가 그럼 개공에 뭐가 있다? 의무가 있어요. 그게 세분화시키면 이렇게요.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가 있어요. 글자 보입니까? 그래서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다 그러니까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개의뢰인의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라고 해서 규정된 게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공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 첫 번째, 정보를 공개하는데 자 보세요. 2주에 1회 이상이 있죠. 2주에 1회 이상은 업무 처리 상황을 구두로 문서로 그죠? 문서로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요겁니다.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한다. 구두로 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 공개를 할 때 이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신중하게 하는 게 좋아요? 신중하게. 그죠? 개인의 인적 사항이 오픈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개는 신중하게 처리하거나 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우는 처리 기한이 며칠이다?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내에 정보를 공개, 7일 내 정보 공개입니다. 7일 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정보 공개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전속중개계약서 보신 기억나죠? 전속중개계약서에 보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해가지고 저쪽 공개 비공개 여부를 기재하게 됐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한 때입니다. 이미 정보가 오픈됐죠. 공개한 때 이미 오픈됐으니까 신속을 기하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변수가 없을 때 언제 가급적 빨리입니다. 언제 지체 없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7일하고 지체 없이 요거 안 바뀌게 7일 이내가 아니고 이건 지체 없이 구두로 문서로 역시 문서로 통지합니다. 전속중개계약 관련해 가지고 구두로 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원래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죠. 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성실 이행 의무가 주어집니다. 몇 개 있다고요? 4가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는 뭐냐? 첫 번째가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이고 두 번째가 비용 지불 의무가 있고 세 번째가 협조입니다. 협조.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이행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까지 이렇게 3개.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해가지고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전제로 두실 게 뭐냐면 오늘도 배우실 거지만 거래가 없으면요 보수가 없어요. 일부조차도 청구 안 돼요. 거래 없으면 보수 없고 보수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위약금도 없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위약금이 딱 튀어나오면 전속중개에서 위약금이 나오면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거래입니다. 거래.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위약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의뢰해서 못했을 때 거래됐을 때 그리고 기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받은 상대방과 개공을 뭐했다? 배제했다.
배제했다고 위약금을 지불한 게 아니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가서 뭐 했다고? 계약했을 때 하셨죠? 거래했을 때. 거래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 가끔 말씀드리는데 요렇게 그죠? 두 사람이 앉아있죠? 어디 가서? 강할리에.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죠?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다만 여기다가 어떻게 살포시 서류를 깔죠? 딱 찍으면 뭐가 돼? 그죠?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제했다고 의뢰했다고 위약금 지불 사유가 아니라 뭐 돼야? 거래가 되었을 때 아셨죠? 거래됐을 때. 자, 그다음에 비용입니다. 비용은 왜 지불하느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속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A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이 전속중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전속중개 계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약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됐을 때 A는 개공한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갑이 그죠? A로부터 저기 산청 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산청 꼭대기 아니고 산청에 경호강 아시죠? 거창 경호강 산청인가? 그죠? 경호강 어탕국수 유명한데. 하여튼 거기 그쪽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 땅 갖다가 올려놨더니 계속 그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데리고 가야 되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그죠? 한 번 가면 10만 원 깨져요. 기본적으로 뭐 가서 뭐 땅만 보고 갑시다 하고 바로 돌아오지 않잖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돈이 깨졌는데 한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A가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이거 제가 아는 분이 산다 해서 그냥 팔았어요. 그냥 물건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갑은 돈은 돈대로 쓰고 맞죠 그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 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기대권 기대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 제도 정착을 위해서 갑이 지불한 뭐만큼은 비용은 보전해 주겠다. 아셨죠? 그럼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얼마만큼은 법정 보수를 줍니까? 법정 보수의 50%를 줍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비용 딱 놓으면 비용 나오면 포인트는 이거죠. 법정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 보수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범위 내에서 뭘 지불한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이행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도 뭐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까지. 됐죠? 전속중개 계약은 딱 여기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올 거거든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전속중개 계약보다는 공부하기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일단 정보망은 보신 것처럼 전속중개 계약과 상호 보완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속중개는 정보 공개가 의무이기 때문에 정보망이 확충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정보망과 전속중개 계약은 상호 보완적인데 자 그중에 전속중개 부동산 거래 정보 있잖아요. 자 정보망이 나오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거래 정보 사업자 그럽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이거죠.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들 아셨죠?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정보망에 관해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라든가 등록관청이 나오면 OX다. X입니다. 그리고 정보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인정 그랬는데 기억하십니까? 고용인, 인장, 정보망에 관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언급이 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오면 OX다. X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망을 활용하는 사람 누굴까요? 개공들끼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니까 의뢰인이라든가 일반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뭐냐면
재량 취소입니다. 26회 문제로 기억하는데 26회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시험 지문에 정보망에 관한 지문이 딱 나왔는데 해야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취소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앞에 무슨 이유가 붙었건 X입니다. 뭐밖에 없다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결 의미가 해야 한다로 끝날 수가 없어요. 재량 취소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거하고 반대가 뭐냐면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에 관한 지문이 딱 나왔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왜? 거기는 기속 처분이니까. 항상 종결 의미가 뭐로 끝난다? 해야 한다로 끝나야 되고 이거는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국토교통부 운영에 보면 지정 요건, 즉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정해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돼 있죠.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둘 다입니다. 졌죠? 아무 말이 없거든요.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라고 나오면 오덱사 X죠. 왜? 법인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있었죠. 502 31일 입에 딱 붙어 있습니까? 502 31 1 그랬죠.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기사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각 1인 하셨죠. 그래서 502 31일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돼요.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용량과 성능을 누가 정하겠어요? 누가? 국장이 하셨죠. 그러면 이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람은 가입 이용자입니까? 지정 신청자입니까? 지정 신청자가 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아셨죠? 지정 신청자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요건을 딱 갖추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정 여부를 최소한 며칠? 30일 이내에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서 교부금은 며칠? 30일. 그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 그러면요 3월입니다. 지정이 먼저입니까? 승인이 먼저입니까? 지정 후 승인입니까? 승인 후 지정입니까? 그죠? 지정 후 승인입니다. 지정 받은 날부터 3월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 운영 있죠? 설치 운영해야 되나? 몇 년? 1년. 언제부터? 지정 받은 날부터 하셨죠? 지정 받은 날부터 이렇게요. 숫자하고 딱 여기까지 일단 끝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기억해야 될 게 운영 규정하고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자, 운영 규정 관련 위반은 지정을 만다 취소하고 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병과하는 사유가 운영 규정입니다. 아셨죠? 지정 취소와 500화입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는 뭐냐면 정보 공개 규정인데 자, 요걸 위반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 외의 걸 공개하면 돼, 안 돼요? 다르게 공개하면 안 돼요. 차별 공개해도 안 돼요.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게 되면 그때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몇 대 몇? 1대1입니다. 딱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병과하는 것도 하나 1대1과 병과하는 것도 딱 하나씩 이렇게 됐죠? 이것만 알면 답이 나온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앞으로도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다 뭐 살을 더 붙이든지 하는 건데 그게 집에 막 메모를 해갔잖아요. 그죠? 이것만 딱 보고 이해가 되냐? 그럼 다음 주 안 해도 됩니다.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살을 붙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걸 적고 싶으시면 찍어요. 그냥. 뭐 산수용 되지 뭐. 근데 참 이게 있잖아요. 공부는 역시 디지털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2북 있잖아요. 2북. 그죠? 전자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한 4서만 읽고 그렇게 하거든요. 가끔. 근데 책을 읽은 것 같지 않아요?
확실히 우리는 그 아날로그인가 봐, 그죠? 손을 갖다가 이렇게 책도 이 넘기고, 그다음 책도 줄도 끄보고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아시죠? 이따 뭐 적어서 한번 보실 때. 그러니까 자주 이제 눈에 좋은 건 뭐냐면 눈에 자꾸 적응시키는 겁니다.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눈에 익숙한 사람은 합격합니다. 이게 물론 한 번 보면 기억은 하지만 수학 지난주 안 왔고 그 지난주 안 왔고 꼭 이 빠지지도 오는 있잖아요. 그죠? 신자도 오면 그 종이 신자 있죠. 비 오면 안 가고 그죠? 눈 오면 안 가고 날 흐리면 안 가고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자, 어쨌든 요 정보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볼까요? 뒤로. 그 다음에 보니까 158페이지 보니까 이제 법 29조인데 이거 29조가 1항하고 2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항은 주어가 계공, 소공입니다. 뭐냐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누구누구 계공과 소공이다. 그죠? 그 다음에 비밀 준수는 누구한테 주어진다? 계공 등에게 주어집니다.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에?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있습니다. 하셨죠? 다른 법률에, 그죠? 그리고 이 비밀 준수 의무는 업을 그만두면 사라집니까?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업을 그만둔 경우에도, 그죠? 준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이거 1대1 돼 있거든요. 행정 형벌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 형벌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말 잘 들으세요. 행정 형벌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말은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형벌에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고 행정 처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행정 처분의 대상에 따로 언급이 없다고 해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1대1 대신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업무 정지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 정지의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입업 또는 명령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사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그건 공개사법의 위반이죠.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형벌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단지 조문상에 명문에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예. 혹여 뒤에 보더라도 헷갈릴까 봐서.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주의하실 건 여기서 이 의사가 처벌에 관한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입니까? 반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벌하지 못하는 죄이 뭐예요?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벌하지 못하는 죄는 뭘까요? 이 의사가 처벌에 관한 의사라고 해서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그랬잖아요.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는 거하고 반대 의사하고 같은 거예요? 직이 비고 싶어. 이 사투리인데. 그죠? 확 직이 비고 싶어. 직이 비고 싶은데 이걸 갖다가 외부로 표시하면 개인의 신상이 오픈되고 막 이런 개인 자기 정보가 오픈되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똑같이 요걸 내서 뭐요? 정말 황당한 경우로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신모 선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기사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죠? 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침해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2차 피해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이게 인지상정 아니야? 제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 아, 그 괜히 지금 뭐 들면가지고 그 아들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막 피해 있고 이지랄하고 온다. 어떻게 그런 뭐 생각이 나오지? 아니 그하고 똑같아요. 영국에 이상한 그 판결이 있었잖아요. 어? 그 성폭행을 당했는데 야한 팬티 입었다고 그는 허용한 거다 해가지고 배심원 판결 나가지고 무죄 판결 받은 거 있잖아. 그는 욕하면 안 되지? 똑같은 거야 이거. 아니 사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정상적으로 아 측은지심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힘들었겠다라든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확 지기부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걸 외부로 알렸을 때 돌아오는 그 2차 피해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게 뭐라고? 고소야.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를 외부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여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못하는 죄가 뭐라고? 친고죄예요.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를 두 자로 하면 그게 고소야 고소. 우리는 처벌에 관한 의사가 아니고 처벌에 관한 뭐라고? 반대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죄. 이해하겠죠? 의미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반의사 불벌죄. 비밀 준수는 29조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봅니다. 159페이지. 중개업에 종사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중개업에 종사한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종사. 개공 등 고용인까지. 그러니까 자격 없는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게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개공, 소공이죠. 중개 업무 수행의 본질이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거.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일단 확인 설명이 나오면 확인 설명은 일단 두 가지로 그죠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의뢰시 그리고 두 번째가 그죠 크게 거래시로 나눌 수 있어요. 의뢰시와 거래시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 의뢰시에는 설명입니까? 설명서입니까? 설명이고 상대방이 일반 그랬죠. 그러면 거래시에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다. 설명서입니다. 이건 쌍방 그랬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그리고 설명서 서면 관련 위반은 뭘까요? 업무 정지입니다. 원래 확인 설명과 관련된 위반은 모두가 업무 정지였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미진하더라도 설명서 작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죠.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재를 완화시켰어요. 업무 정지였던 것을 우리가 위반에 대한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제재의 강도가 다르겠죠. 제일 경미한 건 100과, 조금 더 위에 500과, 그 위에 업무 정지, 위에 등록 취소 이렇게. 그럼 업무 정지보다 조금 더 완화됐으니까 뭐겠어요? 다음 단계가. 그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시험 나왔던 지문을 보면 업무 정지,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그리고 같은 제재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답은 찾게 돼 있었어요. 그때 업무 정지라고 나왔거든. 업무 정지가 아닌 건 확실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그럼 의뢰시에 딱 갑니다. 의뢰시에 확인 설명은 누가 할까요? 개공은 해야 되고 소공은요?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의뢰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중개 완성 시, 중개 완성 전입니다. 전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실가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을 말합니다. 의뢰시 중개 완성 전에.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중개 의뢰인 중에서 누구?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자, 공인중개사 보면은 설명이 나오면 항상 뒤에 뭐가 온다? 하고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 있죠?
근거 자료를 교부합니까? 제시합니까? 제시. 두 군데다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하고 제시입니다. 자, 확인 설명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몇 개?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그러면 앞에 보신 정보 공개 사항은 몇 개 있었죠? 7가지. 그러면 기본적인 차이점은 몇 개다? 2개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160페이지 보면 확인 설명 사항이 총 9개가 보일 거거든요. 눈을 딱 뜨면 보이죠? 그 9가지 보니까 3번에 보십시오. 3번에. 토지 이용 계획 뒤에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이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도 정보 공개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이 정보 공개 사항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이점은 번호를 따지면 2개인데 실질적인 차이는 몇 개다? 3개다.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 사항과 정보 공개 사항을 물을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요겁니다. 보토조. 보수조. 토지 이용 계획. 조세. 그죠? 보톡스 잘 맞으면 조진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보수하고 조세가 잘 나오는데 조지다는 말은 표준말이죠. 표준말입니다. 조지비까 막 그런 게 아니고 조지다 하셨죠. 그래서 보토조 3개 하셨죠. 그리고 설명사항 중에서 봐요. 설명을 하려면 조사 확인할 거 아닙니까? 조사 확인하는데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조사 확인에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 권리관계라든지 실제 권리관계 등이라고 표시하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까지 그리고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이렇게 이 항목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는 이 항목들은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도 이제 다음 텀에 될 때 좀 자세히 볼 건데 확인 설명서는 크게 분류하면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세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를 하려면 이것도 일이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 기본 확인 사항은 예를 들어 아파트에 가서 딱 섰어요. 그죠? 아파트에 해당 목적물에 아파트에 가서 딱 서서 외관상으로 보이거나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지금 현재는 보통 공동현관문 있죠. 공동현관문을 띠띠띠띠 눌러 들어가잖아. 공동현관문을 딱 눌러서 들어간 때부터 나오는 것들이 세부입니다. 즉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어봐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공동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소화전 비상벨 있죠. 비상벨 깨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그 다음에 들어가면 배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난방, 즉 보일러 시설 있죠. 예, 열 공급.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뭐냐면 일조 소음 진동. 그죠? 해가 잘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위에 소음이 있는지 진동 그런 거 같은 거죠. 이런 경우들이 뭐라고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게 뭐냐? 실제 상환이라고 기억하시고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라 뭐라고? 세부 확인 사항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거 잘 옵니다. 어떻게?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같은 말로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요.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다. 뭡니까? 실제 상환 세부 확인 사항을 말합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그래서 직접이 아니고 뭐다?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필요할 때. 그러면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매도인 임대인이 어쩌라 힘내켜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만일에 불응하잖아. 그죠? 불응하게 되면 그 불응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다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설명이란 말 뒤에는 뭐가 오죠? 하고 엔드가 옵니다. 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한다? 예, 설명서에다가 기재하라. 그죠? 설명서 기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해하겠죠?
이게 확인 설명 의뢰 시점에 주어지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거래가 되면 설명서,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키죠. 이게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는 종류가 몇 개 있더라? 4종이 있습니다. 특히 일식하고 이식은 구분해야 돼요. 일식이 뭘까요? 일식, 주거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식은요, 비주거용입니다. 나중에는 설명서 기재 항목을 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나오면 일단 대상물이 뭔지를 봐야 되고 계약 방식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건 역시 이것도 암기할 건 아니에요. 비주거용이 일단, 즉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이죠. 그러면 비주거용 건물의 확인 사항에, 기재 사항에 도배가 있을까요? 도배는 일식에 있을까, 이식에 있을까? 그죠? 예, 일식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은요. 일조, 소음, 진동은 일식, 이식. 일식에 있겠죠. 해가 잘 들어오는지 이런 거는, 그죠? 룸살롱이 해가 잘 들어도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그건 지가 더 시끄러워. 그죠? 예. 그러니까 금해야 돼요. 그죠? 룸살롱은 어떤 심심해야 마시지. 아닙니다. 근데 감상하니까 밝았어요. 주거 비전 아셨죠? 예. 그 다음에 교육 판매 의료 시설이 일식에 있을까요? 이식에 있을까? 교육 판매 의료 시설. 밤에 룸살롱 끝마치고 공부하러 가진 않잖아. 그죠? 일식에 있어요. 교육 판매 의료 시설. 그죠? 백화점이 걸어서 몇 메다 거리에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항목을 구체적으로 묻긴 하는데,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중에 보실 때 그냥 이게 아파트라면 필요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설명서의 4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대해서 자 작성하겠죠? 작성은 누가 할까요? 개공은 해야 되고 소공은 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겠죠? 서명 날인인데 또는입니까? 미십니까? 미십니다.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2개밖에 없습니다. 즉 책임을 강조하는 서식은 2개밖에 없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라고 책임을 강조하면 책임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죠. 둘보다는 셋이 낫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이라는 경우만 소공이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또는이에요? 또는입니다. 확인설명서하고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제재는? 제재가 뭘까요? 있잖아요. 이게. 그죠? 설명서와 관련된 위반은 다 뭐예요? 업무 정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을 하긴 하는데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봐. 자, 그래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할까요? 개공이 해야 됩니다. 소공은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중개보조원은 하든가 말든가. 그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개공이라면, 자,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는 누가 업무를 수행하죠? 대표가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요? 책임자가 합니다. 그러면 대표하고 책임자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에서 서명 날인할 때 같이 합니까?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각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누가? 대표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그죠? 그리고 의외로 분사무소에서 대표가 튀어나와가지고 틀린 지문이 자주 나와요. 분사무소 그럼 누가 와야 돼? 어쨌든 책임자가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둘 다 합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또는입니다. 대표 또는 책임자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공은 원래가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소공이 뒤에 해야 한다라고 끝나는 경우는 소공 중에서 뭐 했을 때 당해 중개 행위를 하면 당해 중개 행위를 아셨죠? 소공이 혼자 합니까? 함께라는 이 부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함께 그죠? 그때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죠? 근데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무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중개보조원이 당해 중개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X입니다. 의무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요거 이해하겠죠? 딱 3개. 그러면 여기까지는 보신 것처럼 소공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라든지 보존 있죠? 교부 보존의 경우는 이거 누구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개공에게만 주어지고 몇 년간요? 3년간 보존합니다. 3년간. 그리고 이 3년 딱 나오면 기억나신 게 있을 건데 전국 확대라고. 전국 확대 그랬는데 뭐냐?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간 3년, 확인설명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을 보존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존하는 경우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보존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죠? 원본 또 사본 그리고 뭐까지 전자문서까지 아셨죠? 전자문서까지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라고? 3개입니다. 셋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전자계약을 지금 도입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전자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자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는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계약서를 딱 쓰고 엔터 탁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인전자문서 센터 서버에 자동 저장이 돼요. 그러면 굳이 개인이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인전자문서 센터 보존 시 제외된다 이렇게. 이거는 뭐 한 번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원본, 사본, 뭐까지 전자문서까지. 예전에는 종전에는 그저 사본밖에 없잖아요. 사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원본, 사본, 전자문서에 의해서 보존이 가능합니다. 됐죠?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거래계약, 거래시 설명서가 딱 나올 때 여기에 거래계약서가 나옵니다. 거래계약서도 딴 건 없고요. 거래계약서 딱 그러면 생각하실 게 뭐냐? 요건 서식 가운데 유일하게 임의서식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다, 임의서식이다. 임의서식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거든요. 정하게 되면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다라는 말은 표준계약서의 사용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대신에 그럼 백지상으로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백지상으로 작성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가지의 필요 기재 사항은 기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주로 일단 인적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인적 사항하고 주로 언급되는 게 계약 1하고 그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뭐냐면 권리 이전의 내용은 계약을 할 때 해당 그 부동산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건전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원래 매도인은 어떻게 이전하는 게 원칙이다? 완전한 권리 이전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물건을 말소시키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전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죠. 그 제한 물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있죠. 확인 설명서 그 교부 일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도 기재사항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물으면 이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거래계약서 필요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거든요. 답은 조 3개입니다. 조 역시 뭐죠? 보토조 하는 거. 보수라든지 조세가 나오고 토지 이용 계획보다는 공법상의 제한이 잘 나옵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이렇게요. 공법상 이용 제한이 거래계약서에 나오겠습니까? 설명서에 나오겠습니까? 예. 이미 그런 공법상의 제한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죠? 정리가 됐으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는 거래계약서에는 사람에 대해서, 즉 누가 사고 파는지,
그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이 어디 있는 어떤 소재, 그죠? 어떤 대상의 부동산인지, 그리고 돈입니다. 돈. 사람, 물건, 돈 아셨죠? 돈. 금액은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지급하고 할 건지. 이제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거래계약서는. 그래서 거래계약서하고 딱 비교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 차이가 뭐냐면 여기 5년이잖아, 그죠? 근데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 금액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건 보존기간이 몇 년이다? 예,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거래계약서 관련해가지고 하나 또 주의하실 게, 그러면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 똑같은데 거래계약서 관련 위반은 제재가 뭐겠어요? 서면 관련 위반은, 그죠?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계약서입니다.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서로, 그죠? 예.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게 이중계약서인데, 요 공인계사법에서 있잖아요.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제재가 보통 세요. 이중계약서 딱 그러면 기관권 입에 붙이실 때 상취만이라는 조사까지 넣어서 상취만이라고. 왜냐하면 공인계사법상에 이중이라는 표현이 붙는 게 몇 개 있거든요. 자, 이중등록, 그 다음에 이중소속, 그리고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렇게요. 종류가 이중이 붙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금지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하고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도 원래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법인의 분사무소라는 예외가 있죠.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금지이긴 한데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1대1입니다. 근데 이중계약서는 뭐밖에 없다고? 상취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지문으로 있잖아요. 뒤에 붙어 나와요. 어떻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보통의 경우처럼 이중이 붙었으니까 형벌이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중계약서 할 때 보신 것처럼 이건 상치입니다. 등록을 취소한다가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중이 붙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 좀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중.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복습을 했죠? 하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183페이지에 배상 책임부터 가겠습니다.